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 주제는 멀티모달 러닝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석호라고 하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소속된 연구실은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으로 지도 교수님으로는 김성범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현재 석박사 통합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멀티모달 러닝,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노멀리 디텍션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이메일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 같으니 연락하실 분들은 아래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컨텐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이 진행이 되고요. 그 백그라운드와 멀티모달 러닝에 대한 소개, 그리고 멀티모달 러닝을 사용한 총 5가지의 논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어떤 식으로 멀티모달 러닝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과 컴퓨팅 성능의 확보로 인해서 최근에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작업에 대한 성능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을 기점으로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유명했던 이미지넷 인식 대회에서의 성능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쯤 인간의 어떤 이미지 인식에 대한 성능을 추월하게 되면서 딥러닝의 어떤 디테일한 작업에 대한 성능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동 인식이나 감정 인식 문제에 대해서 딥러닝을 적용하고자 하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요?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을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가운데에 저희가 흔히 아는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감정 분류 모델이 있다고 쳐보고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감정 유형 레이블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은 아마 이미지 데이터에 적합한 CNN 기반의 감정 분류 모델일 것이며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 인식이나 행동 인식 문제에서는 단순히 이미지 분류 성능이 우수하다고 해서 성능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데이터 모두 AI 허브에서 제공하는 감정 인식 비디오 데이터 셋인데요. 왼쪽 데이터는 그 비디오, 그러니까 음성과 어떤 텍스트, 그리고 비주얼적인 데이터가 모두 결합된 데이터인데, 이렇게 딱 사진만 보고서는 이게 행복한 감정인지 혹은 중립적인 감정인지를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도 슬픈 감정인지 화가 난 감정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이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데이터가 모두 병합된다면 이를 분류하기 조금 더 쉬울 것이라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앞서는 사람을 표현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그 입력으로 넣어서 감정 분류 모델을 구축했다면 지금 사실 현재에는 사람을 표현하는 데이터는 행동이나 목소리, 그리고 표정, 대화 대본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물음표 친 것처럼 저희는 어떤 입력 데이터를 넣어 주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 즉 멀티모달 데이터를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여서 모델을 구축하고 감정 유형을 예측하는 예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 멀티모달 러닝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면 멀티모달 딥러닝 이란 무엇이냐면 단일 모달,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자 여러 모달, 즉 멀티모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 예를 들면 감정 분류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달리티, 모델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각 데이터, 청각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진동 센서나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한 뭐 움직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 딥 러닝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되게 개략적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 모달리티에 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미지는 CNN 네트워크, 뭐 텍스트는 RNN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 벡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레벨에서 그러니까 피처 벡터 레벨에서 합쳐주는 것을 피처 컨캐터네이션 그 방법이라고 소개하고요. 이 합쳐진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수행하는 다운스트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줍니다. 어,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의 방법으로는 각 모달리티에서 최종 태스크,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일 문제라고 한다면 클래시피케이션 된 그 레이블까지 나타내서 이 레이블들을 앙상블 한 다음에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흐름은 어, 딥러닝 쪽 모델이 그 활성화되면서 피처를 컨캣하는 형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알고리즘 단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는 트랜스포머 계열이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계열까지 적용을 하여서 떤 식으로 병합하는지를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딥 러닝은 결국에는 아래와 같이 떤 최적의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모든 모달리티들이 합쳐진 최적의 그 스페이스를 그 잘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건, 이미지건, 비디오건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은 비슷한 쪽에 학습이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 이렇게 잘 학습된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이용하자 이런 것이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어떤 논문들이 현재 그 멀티모달 러닝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총 5가지의 논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논문은 주로 피처 벡터 컨캐터네이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였고 그 다음에 어떤 태스크에 활용하였는지 2가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오디오 비주얼 스피치 인핸스먼트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음성 향상, 스피치 인핸스먼트를 위해서 기존의 음성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어떤 이미지와 음성 데이터를 함께 사용을 하여서 최적의 피처를 찾아내고 노이즈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노이즈, 스피치 프레임, 기존의 음성 관련 데이터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그 발음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입의 모양을 그 이미지화하여서 입력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각 특징 추출 방법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과한 후에 피처 벡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 피처 벡터를 어, 쭉 플래튼하게 펼친 다음에 각각을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멀지드 레이어를 아래쪽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쌓게 됨으로써 좀 더 요약을 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본 구조는 그 약간의 오토인코더 기반으로서 재구축 오차를 학습의 어떤 기본으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오브젝트 펑션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그 처음에 인풋과 나중에 리컨스트럭티드 된 그 이미지의 어떤 차이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특징을 추출한 후에 피처를 단순히 이렇게 합쳐주고 그 합쳐진 피처를 어떤 식으로 요약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합쳐줬다. 이게 주요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한 것은 이제 머지드 레이어가 2800개 정도의 그 뉴런 개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개수가 줄어들
그림으로써 요약을 해나가고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으로는 Expert System with Application이라는 저널에 소개된 논문인데요. 운전을 할 때 주행자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하고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 사고에 큰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여러 가지 멀티모달 데이터, 예를 들면 ECG, 생체 신호 데이터, 아니면 차량 데이터, 그 다음에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의 주변 데이터, 예를 들면 기상 데이터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멀티모달 러닝 기법을 통해서 딥러닝 방법론으로 컨캣하고 좀 더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멀티모달 데이터들이 인풋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CG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가스 페달 등 이런 차량과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면 뭐 다른 차량 사이의 간격이라던가 뭐 기상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본 논문에서는 CNN, 그러니까 컨볼루션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을 하여서 특징을 추출을 하였고요.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어, 앞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논문처럼 우선은 이렇게 쭉 병합하는 형태를 지닙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시간적, 연속적 특징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 어, 바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퓨전된 피처에다가 LSTM을 통해서 어떤 연속적인 특징까지 잡아내고자 한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 로우, 미디엄, 하이 레벨의 스트레스 수준을 딥러닝 멀티모달 구조를 통해서 우수한 성능으로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인포메이션 퓨전이라는 저널에 제출된 논문인데요. 기존 멀티모달 러닝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도메인이 어떤 인간의 감정 인식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 태스크, 세부적인 태스크, 예를 들면 이미지 분석이나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텍스트에 대한 어떤 분류 아니면 그런 모델들은 각각의 태스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델을 되게 고도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해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인식 모델은 인간의 데이터가 단일 모달보다는 멀티모달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인트로에서 소개시켜드린 예시처럼 사람을 표현할 때는 표정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목소리, 그 다음에 어떤 높낮이, 그 다음에 목소리의 어떤 빠르기 아니면 고음이냐 저음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어떤 글의 문장 예를 들면 나 어떠어떠한 기분이 들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돼서 인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인식 분야에서 멀티모달 방법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감정인식 분야에서 멀티모달 딥러닝을 적용하고 좀 더 고도화된 모델링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래쪽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은 구조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멀티모달 딥러닝 구조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면 왼쪽부터 항상 데이터를 전처리 해줍니다. 데이터는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 등이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오디오와 비디오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였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하였고요. 2D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오디오 쪽 말고 이제 음성이 제거된 영상 데이터, 즉 이미지만 있는 연속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쭉 연속적인 형태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연속적인 이미지 형태를 추출하는 특징 방법으로는 3D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3D 컨볼루션은 기존 2D 컨볼루션에서 타임 축이 늘어난 것을 잡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로 어, 기존의 그 연속적인 이미지 형태를 잡아내는 것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피처 벡터들을 퓨전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합쳐주는데요. 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쭉 다 추출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비디오의 총 길이가 10초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1초 간격씩 총 10등분을 하여서 세그먼트 별로 미리 나눠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나누어둔 세그먼트별로 오디오와 비디오의 특징을 각각 추출하고 퓨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합쳐주게 됩니다. 퓨전 네트워크는 그 신경망 모델을 통해서 최종적인 네트워크가 나오게 구성을 하였고요. 각각의 세그먼트별로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총 10개의 세그먼트가 있다고 하면 10개의 세그먼트별로 나온 특징 추출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체 데이터들을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 비디오의 특징을 하나로 요약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약된 데이터를 이 논문에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분류기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예측하고 분류하는 형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6가지 감정에 대해서 분류 모델을 진행을 하였고요. 딥러닝 멀티모달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의 어떤 단일 모달, 예를 들면 비디오나 오디오만을 가지고 사용했던 모델보다 성능이 많이 향상되는 것을 논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계속 멀티모달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지만 딥러닝과 어, 멀티모달 구조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인식 문제에서는 최근에는 확실히 멀티모달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서 딥러닝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방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그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분류 성능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멀티모달 센티멘트 분석, 멀티모달 감정 분석 비슷한 것인데요. 여기서 비디오, 목소리, 언어, 그러니까 텍스트까지 활용을 하여서 입력값으로 사용을 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계속 벡터들이, 그러니까 피처 벡터들이 컨캣되고 어떤 식으로 합쳐지는지에 대해서 합쳐진 후에 네트워크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나 이런 식으로 신경망을 학습을 시켜서 엔드 투 엔드로 최종의 피처를 잘 뽑아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논문은 조금 특별하게 그런 합쳐지는 방법에 대해서 텐서 퓨전 네트워크라는 형태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어, 각 모달의 특징 벡터를 먼저 추출을 하여서 텐서 퓨전 네트워크에 넣어 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텐서 퓨전 네트워크에 넣어주기 전에 각 모델의 특징 벡터는 어떤 식으로 뽑는지 논문에서 소개시켜드린 방법을 간단하게 아래쪽에 도식화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논문에서는 인간의 감정 인식을 위해서 어떤 얼굴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CNN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였다고 하면 이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에서는 글로브와 LSTM을 통해서 그 입력 예를 들면 모달리티의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비디오 모델에서는 그 2017년 그 논문 제출 당시에 가장 우수했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였고 오디오 모델도 마찬가지로 어, 좀, 좀 우수한 성능을 이미 입증된 특징 추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특징 추출 방법은 이미 잘 알려진 여러 가지 유명 기법들을 사용을 하여서 각각 텍스트, 비디오, 그 다음에 오디오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한 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각각 여기는 비주얼, 어쿠스틱,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추출된 그 피처를 Z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니모달에서 특징이 추출된 것을 얼리 퓨전, 기존의 심플 컨캐터네이션이라고도 하는 방식으로 합쳐줘서 감정인식 문제를 풀었다면 이 논문에서는
텐서 퓨전이라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런 왼쪽에 제 그 포인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유니모달의 피처 벡터 추출까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얼리 퓨전 하는 것이 아니라 텐서 퓨전을 하게 되는데요. 텐서 퓨전은 바이모달의 특징과 트리모달의 특징을 모두 병합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면 어, A가 어쿠스틱 오디오고 V가 비디오, 그 다음에 L이 랭귀지인데요. 예를 들면 왼쪽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랭귀지와 오디오를 어, 그 연산시켜서 특징을 요 왼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와 비디오도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셋째를 총 연산해서 총 M, 멀티모달 피처를 통해서 세 가지를 모두 연산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병합을 하여서 그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그 내가 필요한 태스크에 그 사용을 하게 되는 방식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 방식은 예를 들면 오디오와 비디오 사이의 어떤 유사성도 알 수 있고 뭐 각각 그러니까 바이모달의 특징도 잡아내면서 전체 모달리티의 그 연관성도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안한 방법론은요, 당시 2017년 감정인식 문제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고 어, 아래쪽 표처럼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처 벡터의 컨캣 방식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직접적인 논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문들은 어떤 멀티모달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어플리케이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제안은 적었는데요. 이 논문은 단순히 벡터를 어떤 식으로 병합하는 것이 우수할지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 페이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어, 기존에 이제 CNN이나 어떤 멀티모달 데이터를 특징을 잘 추출을 하여서 원하는 태스크에 학습시키는 방향이었다면 2021년 최근에 제안된 이 논문은 멀티모달 피처를 그 추출하는 방식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 레이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레이블 데이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도 크게 되고 최근에는 대규모 데이터 셋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최적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로 제안된 논문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부분 특징을 추출할 때 CNN이나 뭐 LSTM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본 논문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멀티모델 학습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그 내용은 이 세미나에선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인데요. 만약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DMQ의 연구실 홈페이지에 제 세미나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각 모달의 데이터를 토큰화 해준 다음에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나온 값들, 그러니까 각 모달리티에 대해서 나온 값들을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로 사용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랜스포머에 사용되는 구조는 아래와 같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그 기본 구조는 이쪽에 나온 것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 인코더 사용해서 하는 뭐 경우도 많은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 하면은 앞서 구조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이블 없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추출된 어떤 피처 벡터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피처 벡터들을 뭐 비디오 피처 벡터, 그다음에 오디오 피처 벡터, 그리고 텍스트 피처 벡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사용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이 어, 사용이 되는데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은 어, 단순히 설명하면 각 그러니까 파지티브 샘플 내가 가까이 알고 나와 유사한 데이터는 유사도가 높고
나와 완전히 다른 네거티브 샘플과는 유사도가 멀어지게끔 하는 식을 정의해 놓고 그 로스를 줄여나가는 것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비디오나 오디오에서 있을 때 내 피처가 예를 들면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나와 같은 비디오 클립에서 나온 것은 유사한 파지티브 샘플로 하여서 그 비디오와 오디오에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다른 비디오 클립에서 나온 것은 멀어지게끔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NC 로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디오와 오디오 피처의 페어를 학습할 때는 NC 로스를 사용을 하고요. 비디오 피처와 텍스트 피처에는 MIL, NC 그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NC 로스에서 조금 발전된 개념으로 텍스트에는 노이즈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추가해 주냐면 그 파지티브 샘플을 뽑을 때 혹은 뭐 샘플을 뽑을 때 나와 인접한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인접한 것에 대해서 추출하게끔 유도하는 기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 그러니까 전체 멀티모달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로스는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한 NC 로스와 그 비디오와 텍스트에 대한 MIL, NC 로스를 가중합, 람다라는 가중합을 통해서 전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하여서 그 트랜스포머 구조와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하면 어떤 잘 학습된 구조가 나올 텐데요. 그것을 사용한 게 논문에선 120만 개의 뭐 수많은 비디오 데이터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뭐 텍스트와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학습을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음, 이 이제 잘 학습된 구조,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이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유사도와 그런 것을 활용을 하여서 잘 학습된 어떤 멀티모달 셀프 슈퍼바이즈 구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런 구조의 성능은 사실은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검증 방식 중 하나인 파인 튠한 논문에 그러니까 파인 튜닝한 모델의 성능을 확인을 하여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네틱 600 데이터 셋에 내고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델들도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였는데 어, 제안한 논문의 파인 튜닝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간접 증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확인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멀티모달 러닝에 대한 개념과 떤 최근의 연구 흐름까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특히나 인간의 행동 인식, 그 다음에 감정 인식 등의 문제에서는 단일 모달보다 확실히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 구조가 많이 채용되고 있으며 성능 또한 우수하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연구되고 있진 않지만 그 어떤 식으로 병합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도 최근에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딥러닝 자체가 엔드 투 엔드 모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디오와 비디오의 피처를 추출을 하여서 단순히 컨캣하는 방식을 통하면 어, 딥러닝이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잘 학습한 그러니까 최적의 멀티모달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병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아예 병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뭐 트랜스포머나 예를 들면 텐서 퓨전 같이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을 하면서 새롭게 어떤 더 성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어, 앞서 소개시켜드렸다시피 대규모 데이터의 레이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멀티모달 데이터에도 적용을 하고 특히나 각각의 다른 모달리티에서 나온 피처들을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식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가능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멀티모달 데이터가 있고
뭐 예를 들면 꼭 감정인식 분야가 아니라 어떤 뭐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